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환의 영어 의미단위 속독하라 부사 일생의 맡은 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처음 보시죠? 저도 여러분들 처음 봅니다. 그때 왜 이리 설레나요? 첫사랑을 만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담아 구사일생이라는 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구사일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사일생이 뭘까?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 뭔가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들었을 때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9강입니다. 9강의 구문, 그 구문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구문 아니에요. 의미 단위를 슬래시 쏙 해서 의미 단위를 빨리 이해해서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영어를 한 번에 살려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 것은 1강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속독하라. 속독은 빨리 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빨리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 읽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을 제가 가르치는 것이 포인트다. 무엇을 통해서? 의미 단위를 통해서. 의미 단위라고 하면은 meaningful unit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특목고 3학년, 특목고에서 더 잘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성적이 껑충 뜁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난 뒤에 와서 막 앉고 난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를 줄 것을 약속하고 들어가 봅니다. 학습 효과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영어를 읽는 것이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읽고 저의 수업을 듣고 난 뒤에 막 빨라졌는데 선생님 이래도 되나요? 할 정도로 빨라질 겁니다. 믿고 반복하시고 영어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시면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어 어법이 더 쉽게 느껴진다고 학생들이 합니다. 자, 어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분석적으로 많은 것을 하는데요. 저는 어법에 대해서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 네 가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어법이 어디서 나오는지 대한 논리가 여러분 눈에 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이 더 쉽게, 영어가 훨씬 쉽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모의평가를 다 풀고 5분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뭐야 이러시겠죠. 그런데 이 학생은 정말 진심으로 항상 시간에 쫓겼는데 선생님 방식으로 슬래시 소리 내고 느껴가면서 하다 보니까 5분 정도가 남았대요. 그리고 이 5분을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다시 풀면서 그 문제를 다시 풀면서 어디 더 맞춰가지고 만점까지도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효과, 앞으로 남은 9강에서도 각각마다 효과를 많이 말씀드릴 거거든요. 믿고 따라오시면 그 효과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스피드 속독법이라고 해서 의미 단위 속독법.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라고 했죠. 그 네 가지의 비밀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의미 단위, 끊어읽기라는 표현을 쓰셔도 괜찮아요. 직독직해라고 쓰셔도 괜찮은데 쓰고 있지만 저는 저만의 방법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전문가들,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종합해서 제가 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네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 여러분만 비밀리에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긴 주어 뒤에 속독 청킹 슬래시. 자, 펜 들고 쌤 따라하세요. 슬래시. 그래서 의미 단위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최근 수능의 흐름이죠. 자, 보시면 주어가 되는 것들이 총 6가지인데 6가지 정도만 잘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부사, 형용사로 수식하는 구들. 구라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품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to 부정사,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to 부정사는 정해져 있는 품사일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부라는 뜻이 아니 부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어떻게? 크게 세 가지 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어떤 용법인가요? 은는이가로 끝나는 명사적 용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뭐하는 이라고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 그리고 뭐뭐 해서라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이 친구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사를 써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겁니다. 안 정해져 있다 부정사라고 이해하시면 끝. 그래서 이 부정사의 특히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을 때 명사는 그 글에 뭐가 된다?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을 한 보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명사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자,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진? 동사의 성격을 가진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틀립니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명사절, 구와 절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자, 절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다. 이 친구는 명사와 명사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동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절도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문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문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이 그대로 해석이 되면 의문사예요. 근데 절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 뒤에 뭐? 주어, 동사를 가지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마지막 what 관계 대명사절인데 what을 써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어디? 이것도 주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트렌드 말씀드렸습니다. 주어가 뭔지 너가 아니를 물어요. 너가 아니? 그래서 뭘 물어요? 주어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빙고!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동사에 뭐를 물어보냐면 자, 제가 어법까지 살짝 들어갑니다. 동사에 뭐를 묻냐면 세 가지를 물어요. 동사에 일치를 묻고요. 수의 일치를 묻고 그리고 시제를 묻습니다. 시제를 묻고 그래 마지막으로 또 뭘 물을까요? 동사 자리일까 아니면 준동사 자리일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3년째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이러한 동사를 묻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긴 주어 제가 강조를 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2단계는 전치사의 앞에서 속독 청킹 싹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찾고 전치사를 찾으면 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준동사 앞에 청킹. 자, 저 따라하세요. 시작. 준동사 앞에 슬래시.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무조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마찬가지 아까 부정사처럼 동명사처럼 나와 있어요. 준동사는 동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동사에 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를 써서 다양한 형태로 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분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딱 따라오세요. 하나는 ing. 의 뜻은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과거분사는 이 느낌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느낌? pp라고 해서 과거분사 형태로 되고 해석은 뭐뭐 되어지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끝. 그래서 현재분사, 과거분사 앞에서 슬래시 하셔서 꾸며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인데 보통은 중간에 나오는 to는 슬래시 해서 해석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출제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4년 정도 연속으로 나왔던 것으로 접속사 문제죠. 접속사가 6가지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있죠. 그렇죠? 명사절. 아까 절은 또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앞에서 슬래시. 그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왔다. 슬래시. 의문사는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그 자체의 의문사에 해석이 되면 의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접속사 대신 생략된 것이 사실은 많이 중요해요. 왜? 이 부분이 돼야 여러분들이 글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소리 내면서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that. 그리고 관계사 또한 선생님 관계사가 왜 접속사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설명해 드릴게요. 관계 대명사를 제가 총으로 빵 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관계해주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리고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랑 대명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관계해주는 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관계부사를 총으로 빵 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가 접속사, 그 다음이 부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서 체크하시면 되고 자, 종속 접속사라 해서 although, when, while 이런 as 같은 것들이 종속되는 것들. 종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겠죠. 뭐가 주인일까요? 종속절이 주절일까요? 주체일까요? 주절이 주체일까요? 주절이 주체입니다. 얘는 그 주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부적으로 어떤 조건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등위 접속사 간단합니다. and, but, or, so, for 해서 5가지 있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같은 위상으로 연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리합니다. 자, 4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첫 번째 법칙? 그렇죠. 긴 주어 뒤에 슬래시, 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전치사 앞에 슬래시. 세 번째가 살짝 보셔도 괜찮아요. 준동사 앞에 슬래시, 그리고 네 번째가 접속사 앞에 슬래시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글의 구조가 잡히고 영어식 사고,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캐치하게 되실 겁니다.